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48% 상승한 10만 5천 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런 상승 이후에 약간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설명 안 드린 것도 있어요.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중요하다 싶은 것만요. 제 임의적인 선택으로요. 근데 불과 한 달 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스코 이후에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는 거의 없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은 지금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그리고 폴첸 박사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더 기간 조정을 해주고 있다가 때를 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LB는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오전 장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좀 불안했었죠.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해서요. 테슬라는 뭐 21% 하락, 애플도 막 7%씩 하락해가지고 상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이 여파를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은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나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잘 버텨내주는 우리나라 시장인데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지수는 좀 괜찮아요. 잘 버텨주고 괜찮은데 좀 개별 종목 장세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이 좀 더 중요한 종목 장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크게 바이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보실 수 있겠고 언택트 이렇게 크게 3대 대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풍력이랑 5G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바이오 관련주는 악재가 좀 많이 있었죠. 먼저 렘데시비르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어저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일단 임상 3상을 중단을 했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녹십자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상업용 대량 생산이 아니다. 어저께 장 마감 무렵에는 상업용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상업용 대량 생산이 아니고 검증용이다라고 질본에서 발표를 하면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바이오는 이런 악재가 있어서 바이오 관련주는 약간 선별적으로 몇몇 종목만 강했던 모습이고 전반적으로는 이런 뉴스 때문에 좀 힘들었던 모습이고요. 2차전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신 2차전지 대신 약간 수소차 쪽으로 매기가 간 모습이고 2차전지는 좀 더 쉬지 않을까 싶고요. 언택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신 풍력이 제가 이틀 동안 LB의 뉴스가 많이 나와서 풍력을 말씀 안 드렸는데 풍력은 어제 그리고 그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5G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글쎄 시장은 아직 확실한 대장주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아마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시 여기 약 900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확실한 대장주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을 이끌어주는 확실한 대장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확실한 대장주보다는 순환매 그리고 종목별 장세로 이렇게 지수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쉽사리 지수는 잘 꺼질 것 같지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곧장에서 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금요일날 HLB 방송을 하면서 HLB가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메디프론 제약을 인수를 했는데 A생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건지 A생이 이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A생은 돈이 있어서 유상증자에 참여는 할 수 있는데 A생의 문제가 아닌 메디프론 제약의 문제, 메디프론 제약의 문제를 하면 메디프론 제약 내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디프론과 메디프론 제약 측, 박지영 변호사 측이랑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현재 법적 싸움도 하고 있죠. 신주 발행 무효 소송건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뭐하긴 한데 메디프론 측에서도 그러니까 메디프론 제약이 LB랑 이렇게 성사를 시킨 거잖아요. 현재 경영권은 메디프론 제약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 박재영 변호사 측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디프론 측이 좀 뭐랄까 태클을 걸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메디프론 제약 측 그러니까 박재영 변호사 측 같은 경우는 야, 너가 유상증자 세 차례나 연기를 했었고 그래서 회사에 자금이 안 들어왔고 너 또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시장에서 많이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들어와서 일단 이거 막아놨고, 하물며 LB 같은 경우는, 해덕 같은 경우는 계속 LB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우리 좀 인수 좀 해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메디프론 제약을 앞으로 글로벌 바이오 빅파마가 되기 위한 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생산 기지로 해줄 건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있었었어요. 근데 또 그리고 막말로 주가만 보면은 그새 일주일 사이에 약 5,000원 하던 게 약 2만원 갔으면 4배를 올랐잖아요. 그러면 메디프롬 측에서도 크게 생산 기지가 돼준다고 하지 돈도 들어오고 있지, 하물며 LB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메디포럼 측도 글쎄 꼭 반대를 할까라는 의문은 있었는데 오늘 이게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요, 메디포럼 제약에 따르면 메디포럼과 메디포럼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서 메디포럼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또 향후 업무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원래는 14일이었는데 요게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돼서 10일로 앞당겨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요 변수는 일단 L생이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L생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조기에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요 변수는 일단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여기 박재영 대표, 메디프론 대표는 스톡 옵션을 받았죠. 그래서 박재영 대표의 공이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LB와 긴밀하게 교감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를 성사한 주역으로 꼽혔다. 특히나 LB 입장에서 좋은 거죠. 경영권 프리미엄 등 없이 속전속결로 거래를 성사를 했더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마무리는 됐는데 그 전에 메디포럼 측이랑 메디포럼 제약 측이랑 여기 박재영 변호사도 그렇고 여기 메디포럼 측도 그렇고 사실 둘 다 M&A 쪽에서는 나름 좀 있었던 인물들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다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A생이 내일 무리 없이 아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것 같아서 오늘 잠시 한번 시장이 좀 좋은 영향을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 로열티에 관한 얘기인데 그 LB가 약 500억 원을 펄첸 박사한테 지급을 하면서 리버세라닙의 글로벌 권리, 중국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사왔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500억 원을 사왔으면은 5천억 원어치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권리를 사오는 것은, 특허권을 사오는 것은 미리 줘서, 돈을 미리 줘서 권리를 사오는 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는 거나 사실 뭐 크게 봐서는 본질적인 HLB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어쨌든 LB는 리보세라니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게 주 목표인데 특허권을 미리 돈 주고 사와서 따박따박 저기 항서제약한테도 받고 엘레바한테 받는 거나 아니면 항서제약한테 받는 거 포기하고 나중에 엘레바가 매출을 읽을 때 그때 펄첸 박사한테 주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잖아요. 펄첸 박사랑 LB랑 사업인데 LB는 500억을 주는데 이게 만약에 5천억짜리 가치라면 펄첸 박사가 과연 응했을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5천억을 받을 수 있는데 500억 받고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이렇게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역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정말 펄첸 박사가 정상적인, 아무리 애민 정신이 많고 박애 정신이 너무 투철해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5천억을 벌 수 있는데 500억 벌고 하진 않겠죠. 이거는 확실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법인한테도 평가를 받았죠. 적정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 네 말 따나 미리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은 건데 왜 하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LB는 항서제약이랑 콤보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캄렐리주맙이랑 콤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LB는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자금의 여력,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특히 바이오 쪽은 연구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거는 지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애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서가 미리 해서 성과 좋은 것만 앱비는 뽑아와서 임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좀 좋은 거이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협업, 그리고 매년 이제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거죠. 항서제약한테는 23년까지 23년치를 24년에 받는 거고요. 그때까지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 원 개발자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 개발자가 참여를 한다는 거는 회사의 미래를 좋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줄 것을, 엘레바가 매출이 생겨서 폴첸 박사한테 로얄티를 줄 것을 지금 줘서 500억을 지금 줘서 현재 320억 원이 그러면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 차이는 있죠. 이것도. 플러스 폴첸 입장에서도 보면, 그래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500억을 받는데, 꾸준히 뭐 100억 해서 총 500억을 받는 건데, 미리 500억을 받아서 그 중에 300억 원을 우리 LB에 돈을 넣어요. 그리고 HLB 주가가 올라간다면 나중에 300억을 이렇게 꾸준히 받는 것보다 300억을 넣어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한다면,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이사회도 들어가고 뭐 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혜택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폴첸 박사한테도 이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얘기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500억을 넣었으니 5천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사업상 사실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나중에 주나 미리 주나 뭐 돈 주는 거는 뭐 똑같은데, 그래도 지금 미리 줘서 얻는 이익은 뭐냐, 뭐 협업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원 개발자가 참여를 했다는 거, 그래서 LB도 이익이라는 거,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익이고요. 폴첸 입장에서도 보면 나중에 받을 거 미리 받아가지고 LB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LB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오른다면 폴첸 박사도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윈윈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500억을 넣었는데 뭐 5천억이 안 들어오더라, 이거는 사실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런 뉴스를 말씀드려서 특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저께 영상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로얄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로얄티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번 추정만 해봤습니다. 추정만 해본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저도 뭐 이게 대단한 방법으로 계산을 한 거는 아닌데, 이게 또 회사의 영업 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뭐 그런 상황이 해당된다라고 하면 지우긴 지워야 되겠으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뭐 계산한 방법이 정말 대단한 방법도 아니고, 여기 기사 내용만 갖다가 한번 추론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로얄티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길래 한번 해봤으니까 썩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받을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추정하는 방법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해서 원화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정액이랑 정률법으로 한번 두 가지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뉴스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2019년 매출액, 그리고 2016년 매출액만 있어요. 그리고 매년 연평균 증가율 39.5%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할 때 도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때는 요런 그래프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도입기 때는 약간 좀 성장률이 둔하고, 성장기 때는 좀 급격히 변동을 하고, 안정기 때는 거의 이제 성장률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뭐 알 수 있는 변수는 2019년 매출액, 2016년 매출액, 그 다음에 매년 평균 증가율 39.5%씩이라는 것만 제가 해서 한번 계산을 했더니, 2019년 매출액은 3,239억, 2010년 매출액은 이만큼이 돼서 이걸 빼면 2,045억이에요. 이게 3년도 증가분이기 때문에 681.7억이 나왔고요. 그냥 가중산술 평균을 했습니다. 매년 681억씩 증가를 하는구나.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만큼 증가하고, 여기 다시 681.7억 원을 더했고, 681.7억을 더했고, 681.7억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나눠줬더니 2020년도에 약 2.7%, 2.7%, 약 2.8%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제 조건은 매년 이렇게 687억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 수 있는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 정률법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뉴스 내용대로 그냥 매년 뭐 약 40%씩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2019년도 매출액 대비 증가 이만큼 증가를 하니까, 예상치는 계산한 결과는 이만큼을 곱해줬더니 이만큼, 그리고 로얄티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했더니 2020년도에는 이만큼이 되는데, 어떻게 매년 약 40%씩 매년 증가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증가 속도가 맞겠죠.
그냥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했더니 약 2.34%, 1.96%, 1.68%가 나왔는데 요 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로얄티는.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확한 모형이 아니고 그냥 알 수 있는 변수로만 통해서 로얄티를 추정한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의미는 있나 싶습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LB가 나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좋은 모습 내일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